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9월 6일 또 일요일 밤이 됐습니다. 자, 이제 9월 둘째 주 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주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뭐 지표라든지 기타 정보들을 한번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고요. 자, 장중에 여러분들 다양하고 발빠른 정보들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리얼스탁 오픈 채팅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에 들어오시면 이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URL 올려드렸으니까요.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장 전부터 밤까지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까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활용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지표 일정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내일입니다. 자, 9월 7일이죠. 9월 7일은 일단은 미국 시장은 휴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지표라든지 뭐 선물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원래 개장 시간에 선물 상품들이 조금 변동성이 강한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중국 무역 수지 발표가 가장 좀 큽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9월 8일 같은 경우는 일본 GDP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아베 관련된 내용들 좀 있고요. 일본 시장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모든 정보들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참고하시고 실시간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8일 다시 한번 일정 보면요. 일본 아까 GDP도 좀 봐야 되겠지만 유로존 GDP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유럽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고용 시장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유로존의 GDP라든지 고용 변동 사항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9일 수요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역시나 중국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9시죠. 밤 9시에는 미국 에너지청의 단기 에너지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시에는 노동부 채용 및 노동 회전율 조사 같은 지표 발표가 있으니까요. 역시나 요 시기에 요 시간대 발표하는 시간대는 역시나 선물 시장 특히나 뭐 S&P라든지 나스닥 같은 이런 미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쿠싱 원유 재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석유협회 원유 주간 재고가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요 8시 45분에 발표입니다. 유로존에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유로존 예금 금리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한계 대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요. 일단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보고서가 상당히 조금 시장을 좀 흔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유럽 전체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통화 정책으로 풀린 유동성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지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금리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8시 45분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변동성 대비하시고요. 자, 그리고 역시나 목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가장 중요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그 실업자들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고용시장도 상당히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이긴 하죠. 원래는 호재성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지난 이제 금요일 미국 시장이 연속적으로 또 하락폭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히려 고용 지표는 상당히 호재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수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용 지표 호조면 좋은 거 아니냐,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거니까 뭐 시장도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반대로 추가 경기 부양책이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지수의 상승을 조금 막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것들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는 중장기적으로는 뭐 상당히 증시에는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수는 조금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일단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좋게 나올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갈 거다라고 확신하시면 안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역시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기자회견도 9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일단은 빠르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요 부분을 체크를 못했는데 9월 11일 날 금요일 날 원유 제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베스팅 사이트에서는 요 부분은 제가 왜 그런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요 확인해서 제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인베스팅에서 캘린더 상으로는 지금 수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유가에 베팅하시는 분들, 유가와 민감한 섹터라든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역시나 원유 재고 일정을 항상 확인하셔야겠죠. 일단 재고량은 또 줄어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일본 기업 경기 실사지수 대형 제조 부문 요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미국 9시 반에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보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일단 글로벌 지표들은 항상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거시적인 어떤 경기 동향을 좀 봐야지 주식을 하실 때도 편합니다. 그래서 인베스팅 사이트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매일 주말마다 올려드리니까요. 유튜브를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자, 공모 일정이 좀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카카오 게임즈가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정말 억소리 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일단 청약 공모가 끝났고 9월 4일 날 이제 청약이 되지 않은 자금들은 환불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보다 급락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 아직도 강합니다. 50조 원 이상의 고객 예탁금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이제는 개인들의 자금력이 기관과 외국인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을 받침해주는 방어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급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종목별 대응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 테마주들도 잘 가고 있지만 지금 오히려 정책적인 종목들이 잘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모주들 이번 기회에 한번 카카오 게임즈로 처음 청약을 넣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요 공모 일정 확인하세요. 이번 주에는 자 9월 7일과 8일에는 좀 많습니다. 교보 10호 기업 인수 목적 요거 하나 그리고 앞타머 사이언스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요 청약이 있고요. 그리고 HMC IBC 5호 요 것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요 부분은 철회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청약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철회됐어요. 청약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정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서 또 3개가 있습니다. BBC와 KNW 그리고 PIMS. KNW는 신규 상장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어요. 그리고 KMW랑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 주 것도 여기 보이시죠? 하지만 일단 이번 주 거 비나텍까지 박셀 바이오까지만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일정들 참고하시고 특히나 요 기재 정정들이 있어요. 자, BBC 같은 경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기재 사항이 정정된 겁니다. 내용이 정정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 해당되는 종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정된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기재 정정 사항들이 많잖아요. 지금 BBC도 그렇고요. KNW, PIMS, 박셀바이오도 다 기재 정정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꼭 청약을 준비하고 있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특이한 일정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공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관련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특별히 볼 건 없어요. 일단은 저 아까 쭉 봤는데 특별한 것들은 없습니다. 신주 상장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유무선 증사를 통해서 상장되고 나서 일단은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혹시라도 이런 공시 일정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 정도는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7일부터 지금 11일까지 일정들이니까요. 이 내용들도 꼭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직전 컨텐츠로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다가오는 9월 둘째 주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들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잘 갔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정부에서 190조를 풉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자금들이 들어가고 실제로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주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정도로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아주 대대적으로 민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최근 직전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자 뉴딜 관련된 종목을 보면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면 자 보세요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신성 ENG 그리고 유니슨 자 30% 올랐죠 하루 만에.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반대로 디지털 뉴딜 관련된 양대축인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은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습니다. 물론 펄어비스라든지 더존비즈는 10% 이상 올라줬죠. 하지만 요것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거래소에서 K뉴딜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7일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게임 관련된 섹터별로 10종목씩 지수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제가 지난번 방송 보시면 똑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요 안에 더존비즈온과 그리고 펄어비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딜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 일단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지만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은 디지털 뉴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들 중에 개별적으로는 뭐 HFR, 그 다음에 KINX, 머큐리, 전파기지국, 스튜디오 드래곤 요 5종목군들 흐름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주 주가 추이 어떨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활용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급등한 종목들은 일단 가지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상방 좀 열어놓으시고 추가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수익을 조금 빠르게 당겨서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급등 종목은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신다면 수익도 빨리빨리 실현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절대 따라 붙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 테마로 수급도 좀 정책적인 물론 호재가 있긴 하지만 강력하게 테마가 형성되면서 또 몰랐던 것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익 매물 흘러나오는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 뒤늦게 들어가시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반드시 손절가 정하시고 확실히 지키는 매매가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글로벌 주요 지표 일정 그리고 공모주 일정 그리고 공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번 주에 조금 갈만한 기대해볼 만한 이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가오는 이번 주도 역시나 강력한 우리 개인들의 유동성으로 시장은 크게 무너질 이유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종목들 장세 계속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요 내용들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 더 많은 정보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얼스탁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8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저희가 주식과 해외 선물 관련된 다양한 내용과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주식시장 같이 함께 이겨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 마지막 주말인데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